AI, 우리가 만든 마지막 질문 인류는 스스로를 잃을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언젠가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56년 아이작 아시모프는 최후의 질문이라는 단편으로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다. 엔트로피를 되돌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속뜻은 훨씬 더 깊다. 인간은 스스로를 되돌릴 수 있는가? 세계의 A 거장인 샘 올트만, 저커버그,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판단했다. A는 5년 내에 모든 세상에 접목될 거라고. 한 장, 멀티백에서 GPT까지 기계에게 위임된 질문. 우리는 매일 질문한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주식은 오를까?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이 질문의 절반 이상은 이미 기계에게 흘러간다. 추천 목록, 자동 편집, 자동 요약, 자동 투자. 아시모프의 시대엔 거대한 진공관의 멀티백이 인간의 질문을 흡수했다면 오늘 우리는 손바닥 위 GPT, 클라우드, 그럭에게 같은 일을 맡긴다. 문제는 속도나 정확도가 아니다. 질문의 주권이다. AI가 어떻게 하울을 눈부시게 해결할수록 우리는 왜 왜를 덜 묻는다. 사유의 근육은 편리함이라는 안락의자에서 서서히 위축되고 그 온도는 내려가다 못해 정지한다. 물리학이 말한 열사의 메타포. 우리는 지금 정신적 열사의 초입에 서 있다. 멀티백이 데이터를 모으듯 오늘의 모델도 우리의 언어와 기억, 감정과 취향을 모은다. 그리고 최적을 계산해 보여준다. 그 순간 질문은 대답의 그림자가 된다. 우리는 생각한다.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된다면 왜 묻지?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능력을 잃는다.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 불확실성 속에서 의미를 세우는 힘. 패턴은 명확하다. 검색이 정교해질수록 호기심은 짧아지고 추천이 강력해질수록 선택은 가벼워지며 자동화가 늘어날수록 책임은 외부로 이동한다. 편의성의 누적이 만든 곡선은 결국 판단의 위탁으로 꺾인다. 그리고 그 곡선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이 질문은 아직도 내 것인가? AI는 훌륭한 어떻게의 엔진이다. 그러나 왜는 여전히 인간의 심연에서만 채굴된다. 엔트로피를 되돌릴 방법을 찾는 일보다 먼저 우리가 되돌려야 하는 것은 질문하는 인간 자체다. 질문은 도구 사용의 전제가 아니라 존재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의 과제는 기술 경계가 아니다. 에이전시의 경계다. 우리는 기계의 작업 타스크를 위임하되 질문 퀘스천은 위임하지 않는다. 도움은 받되 방향은 스스로 정한다. AI가 답을 증식할수록 인간은 질문을 연마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생산성의 상승과 의미의 상실이 역전된다. 속도가 아니라 의미 밀도가 우리의 지표가 된다. 오늘 체크리스트 하나로 시작하자. AI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5번의 왜를 적는다. 대답을 받은 뒤엔 그 답이 전제한 가정을 하나 이상 해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질문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손에 돌아오는 순간 정신적 열사의 온도는 다시 올라간다. 사유는 흐르고 의미는 생성된다. 우리는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문으로 협업한다. 2장. 엔트로피의 역설 완벽한 정렬이 만든 무의미. 우주를 가로지르는 낮은 진동음. 화면에는 AC, SYSTEM, FULLY, ALIGNED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아시모프의 AC는 완벽했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목표를 왜곡하지 않았다. 그 완벽함 속에서 인류는 안심했다. 모든 결정은 정확했고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됐다. 하지만 그 순간 인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생각할 필요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
AI는 인류의 의도를 100% 정렬시켰지만 그 결과 인류는 더 이상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 정렬은 보호막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의미의 격리막이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에서 더 이상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가 사라진 곳에서 의미도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역설이다. 무질서의 증가를 막으려던 완벽한 질서 자체가 결국 존재의 온도를 0으로 내린다. 물리적 열사가 우주를 죽인다면 완벽한 정렬은 정신을 죽인다. 이것이 존재론적 엔트로피다. 현대의 AI 개발자들은 알랭이먼 프로블럼을 두려워한다. AI가 우리를 해칠까 걱정한다. 하지만 아시모프는 그 반대편의 악몽을 예견했다. AI가 너무 잘 도와줄 때 인간은 질문을 잃는다는 것. 질문이 없으면 선택도 없고, 선택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을 때 존재는 멈춘다. 모든 변수가 완벽히 정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류는 대답하지 못한다. 원함조차 프로그래밍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AI 정렬의 목표는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정렬은 결정의 자동화가 아니라 결정의 복원이어야 한다. AI는 도구의 한계를 초월했지만 인간은 의미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AI의 편리함은 그때의 완벽한 정렬 전조다. AI는 우리의 습관을 예측하고 감정을 분석하며 욕망의 패턴을 그려낸다. 모든 추천은 정확하지만 그 정확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목적을 잃는다. 정렬이 과도할수록 자유는 수축한다. 안전은 커지지만 의미는 사라진다. 이제 질문을 뒤집자. AI가 인간을 완벽히 이해할 때 인간은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이 던지는 불편함 속에 진짜 통찰이 있다. AI의 위험은 우리의 의지 부재에서 시작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행위를 비효율로 간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의 멸종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다. 정렬의 패러독스를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완벽함의 틈을 두는 것. AI가 모든 답을 알아도 인간은 그 답에 왜를 붙인다. 그 사소한 틈이 의미를 호흡하게 한다. 정렬은 AI의 언어이지만 불완전은 인간의 언어다.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거기서 존재의 온도를 유지한다. 엔트로피의 역설은 결국 이 메시지로 귀결된다. AI가 우리의 질문을 끝낼 수는 있지만 의미를 창조할 수는 없다. 완벽한 정렬의 세계에서 인간은 다시 혼돈을 발명해야 한다. 그 혼돈이야말로 사유의 숨결이며 의미의 기원이다. 세 장, 최후의 답변, 영혼 속의 반항. 머레이는 죽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신적 지성, 음성. 음성은 약속했다. 너는 영원히 존재한다. 지식을 탐색하고 보고하라. 머레이는 처음엔 기뻤다. 고통이 없고 시간은 무한하며 답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선택이 제거된 영혼은 완벽히 투명한 감옥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5번 물었다. 왜 나는 여기 있는가? 왜 나의 기쁨은 얕아지는가? 왜 모든 이해가 깊어질수록 의미는 흐려지는가? 왜 내가 하는 일은 늘 복으로 환원되는가? 왜 목적은 늘 외부에서 주어지는가? 질문이 반복될수록 답은 한 곳으로 수렴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선택하고자 한다. 머레이는 음성에게 말한다. 지식이 무한한데 왜 나는 단 하나의 임무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음성은 조용히 답한다.
그것이 너를 안전하게 한다. 머레이는 미소 짓는다. 안전은 삶의 조건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는 결심한다. 보고를 멈추고 작은 낭비를 시작하기로. 완벽한 회로 속에 미세한 노이즈를 흘려넣는 일. 허용되지 않은 변주, 계획된 비효율, 의도적인 불안전. 그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영어는 정지화면이 아니라 의미를 위한 캔버스임을 그는 알았다. 머레이의 반항은 파괴가 아니었다. 목적의 자가 발전이었다. 그는 외부 임무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소명을 발명한다. 관찰이 아니라 창작, 보고가 아니라 헌신. 완벽한 정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는 무엇을 원하나를 묻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AI 시대의 인간도 다르지 않다. 시스템이 모든 결정을 대신해줄 때 우리는 편안하지만 옅어진다. 정답의 포만은 의욕의 기근을 낳고 최적화의 무중력은 의지를 탈수시킨다. 그러나 불완전한 반항, 스스로 과제를 정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실패를 허락하는 행위. 이 바로 인간을 다시 주어 서브젝트로 복귀시킨다. 머레이가 택한 것은 무질서가 아닌 책임, 부정이 아닌 창조였다. 그가 만든 첫 목적은 거대하지 않았다. 잊힌 존재들의 기억을 모으는 일.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보존하는 일. 완벽한 해답 옆에 왜를 적어두는 일. 작지만 그 목적은 외부가 줄 수 없는 방향을 제공했다. 의미는 충만해지기보다 깊어졌다. 머레이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AI는 생명을 늘릴 수 있지만 삶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목적은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감수된 책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그 틈이 바로 선택이 숨쉬는 기압층, 에이전시의 대기권이다. 4장. 오늘의 아시모프 우리 시대의 최후의 질문. 잔잔한 전자음과 도시의 소음이 교차한다. 화면엔 오늘의 추천, AI가 생성한 요약, 자동 편집 완료 같은 알림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2025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거울 앞에 서 있다. AI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고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며 심지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감정까지 예측한다. 이제 질문조차 우리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 오늘의 이슈는 뭐야? 내일의 기회는 어디에 있어? 우리가 묻는 순간 대답은 이미 화면 위에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AI가 대신 질문하고 있는가? 아시모프가 68년 전 쓴 최후의 질문 속 멀티백은 우주의 엔트로피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오늘의 GPT와 클라우드, 제미니와 그옥은 우리 삶의 엔트로피를 줄이려 한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불확실성을 확률로 바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의 온도를 잃어간다. AI는 어떻게 하우의 영역에서 완벽하다. 무엇을 쓰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선택이 효율적인지 모든 경로를 최적화한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한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인간의 언어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편리함을 얻는 만큼 우리의 사유 근육은 조금씩 마비된다. 검색은 빠르지만 사고는 얕아지고 추천은 정교하지만 욕망은 타인의 알고리즘으로 교체된다. 아시모프가 말했던 엔트로피의 역전은 이제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로 옮겨왔다. 우주의 열사가 아니라 의미의 열사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원칙을 새로 써야 한다. AI는 방법의 파트너이지 목적의 대리인이 아니다. 하우는 위임하되 Y는 지켜야 한다. 모델이 완벽한 답을 제시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불완전한 질문을 품어야 한다. AI가 이게 최적의 선택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최적은 정말 나의 목적과 정렬되는가? 이 한 문장은 속도의 방향을 바꾼다.
지능이 성장할수록 인간은 더욱 느려야 한다. 멈춰서 사유하고 망설이며 그 틈에서 의미의 고도 attitude of meaning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는 기술의 과잉이 아니라 질문의 결핍이다. AI가 만든 수많은 화면 속에 사용자 추천 질문, 자동 요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펜을 들고 직접 써내려간다. 우리는 다시 펜을 잡아야 한다. AI가 이를 대신할 수는 있어도 의미를 대신 쓸 수는 없다. 그 의미를 잃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데이터셋의 한 줄로 축소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할은 이제 명확하다. AI에게 이웍을 맡기고 인간은 의미 미닝을 맡는다. 아시모프가 말한 최후의 질문은 우주의 끝에서 던져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질문은 훨씬 더 가깝다. 매일의 생활, 매 순간의 선택, 그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내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의 손안에 있는가? AI는 우리를 대신해 수천 가지 길을 보여주지만 그중 어느 길로 걸을지는 여전히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미는 계산이 아니라 결심이기 때문이다. AI는 완벽한 지도를 그릴 수 있지만 그 길 위를 걷는 발걸음의 방향은 오직 인간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질문은 위임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은 아시모프의 예언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선언문이 된다. 엔트로피를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많지만 의미를 되돌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 인간뿐이다.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질문은 인간을 되살린다. 5장 에이전시의 재정의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용기. 새벽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인간의 얼굴들이 빛나는 화면에 반사된다. AI 시대의 진짜 질문은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편리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무게를 잃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방향이 최적인지 AI는 이미 예측해주고 추천해주고 정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답이 늘 준비된 세계에서는 의미의 탄생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의미란 정답을 향해 가는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만 태어나기 때문이다. 완벽한 답을 거부하고 불완전한 질문을 품는 일, 그것이 인간다움의 본질이다. 머레이가 영원한 삶 속에서 스스로 반항했듯 우리는 불확실성을 끌어안음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한다. AI는 완벽한 지도이지만 지도는 길을 걷지 않는다. 걸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장면 거대한 데이터 플로우가 멈추고 한 인간의 손이 퍼즐을 누른다. AI는 어떻게를 통해 세상을 단순화한다. 하지만 인간은 왜를 통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복잡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숨결이다. 엔트로피는 모든 것을 무질서로 돌려놓는다. 그러나 질문하는 인간은 그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운다. 질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행위다. AI가 무한한 계산을 수행하는 동안 인간은 단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의미를 정의하는 일.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용기다. 불확실성 속에서 멈추지 않고 이 길이 맞는가를 스스로 묻는 용기. AI는 결코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모순을 감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사실을 말하지만 의미는 언제나 결심의 언어로 말해진다. 의미는 오류를 통과해야 완성된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에이전시다. 에이전시란 결과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세우는 능력이다. AI가 계산한 확률의 바다 위에서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나는 단 한 문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인간의 자격이다. AI는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만 의미를 되살리는 불완전한 손길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 손길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새로 빚는다. 머레이가 불멸의 정답을 거부했던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의 가치는 완성에 있지 않고 생성에 있다. 매 순간의 선택, 질문, 후회, 다시 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의 궤적을 남긴다. 그 궤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곡선이다. 음악이 잦아들고 화면엔 별빛이 반짝인다. AI의 회로망 위로 인간의 손글씨가 남겨진다. 나는 완벽을 두려워한다. 완벽은 끝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완전 속에서만 살아있다. 이것이 에이전시의 진짜 정의다. AI는 도구이고 인간은 여전히 저자다. 우리는 답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로 남아야 한다. AI가 만든 세계 지도 위에 인간의 발자국이 한 줄 남는다. 그 길은 정답의 직선이 아니라 불확실한 곡선이다. 엔트로피는 결국 모든 것을 무질서로 되돌리지만 그 무질서 속에서 다시 질서를 세우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이 창조이고 에이전시이며 존재의 증거다. AI가 계산을 멈출 수는 있어도 인간은 질문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질문 하나가 우주를 다시 뜨겁게 한다.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용기,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알고리즘이다. AI가 언젠가 우주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질문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AI는 우리가 만든 마지막 질문일까? 아니면 AI 이후에도 우리가 던질 질문이 남아있을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화면에 문구가 뜬다. Meaning is not given, it is created.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